밑밥도 하자고.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어제 하다 만 게 어디냐면 1페이지 보충 프린트 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저는 어제 밤에 이렇게 약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마누라가 이때 거기 유튜브에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우리 마누라 이럴 분이 아니신데 딱 봤더니 애들이 거기다 장난을 치더라고. 아닌 것처럼. 요즘 애들도 뭐 이렇게 그렇게 장난칠 줄 알고, 이게 아빠에게 있으면 자기가 두통날 것 같으니까 뭐 이렇게 비슷하게 썼더라고. 요즘 애들. 그래서 지금 어디 할 거냐면 1페이지 보세요. 1페이지 보시면 지금 비용 중에 재판 비용과 재판의 비용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누는 구분은 실익은 뭐라고 했냐면 그거라고 했죠. 재판 비용은 법원이 다 알고 있으니까 굳이 증거 필요 없는 거고, 재판의 비용 또는 당사자 비용은 네가 입증 방법을 내라 이건데, 자,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보면, 자, 우리 재판 비용 중에서 인지에서 주의할 게 세 가지 있는데, 그걸 왜 하냐면 어제 어디까지 하다 말았냐면 거기에 썼어. 인지 파트가 몇 페이지냐면 여기 있죠. 책을 보세요. 교과서 보시면 9페이지 한번 보시면 왜 여기를 보냐면 이런 게 있죠. 9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어제 했던 게 바로 밑에서 줄친 부분 있죠. 거기 뭐라고 줄을 쳐냐면 9페이지 보면 있죠. 당사자가 실제로 납부한 금액과 법률 규정에서 납부할 금액 중에 적은 쪽이 소송비용 산입이 된다 해가지고, 우리 소송비용에서 틀리는 게 한 3가지 있거든요. 그리고 공단이나 일반인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이 3가지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보충 프린트를 나눠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보충 프린트를 나눠드릴까 아니면 말로 할까 막 고민했었는데, 왜냐면 이 보충 프린트를 나눠주면 이거 뿌리는 방법이 맞닥뜨고 모르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익히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보면 우리가 아시겠지만 우리 이 인지 계산하는 것도 우리 인지 계산하는 것도 책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인지 실무라는 책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 소송 경보다 더 두꺼운 게 이게 500페이지짜리 책이거든요. 그래서 인지 계산만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실무에서는 뭐 이 중에서 우리가 많이 필요한 것 중에 3가지를 꼭 미스를 하기 때문에 그것만 먼저 보시면, 첫 번째 보세요. 이게 보면 2016년도에 이제 우리 유명한 부자 사람들이 이혼 소송하면서 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재산 분할 하는데 그 이전까지는 재산 분할이 마루 사건이어가지고 10,000원짜리거든 인지가. 근데 이제 이게 몇 천억, 몇 조짜리가 들어오니까 이 10,000원 내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재판하고 계신 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게 우리 민사소송에서는 인지 규칙이라고 쓰지만 가사에서는 수수료라고 써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이게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가사소송, 가사비송 해가지고 웬 요약 보면 가류, 나류, 다류, 그 다음에 마류. 그래서 가나, 다라 막 이렇게 5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표에 보면 가류나 나류는 20,000원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다류가 바뀐 거죠. 그래서 위자료 같은 거, 이게 돈 문제, 원상회복이나 이런 그런 것들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규율해가지고 이게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금액을 곱하기 2분의 1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사소송보다는 이 반값에 인지를 내게 하겠다. 이게 바뀐 거거든요. 옛날에는 이 다류도 민사소송법을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옛날에 2분의 1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뭐 상소는 1.5배이면 똑같고, 그 다음에 뭐가 틀렸냐면 라류는 5,000원이 맞고, 그 다음에 재산분할이 제일 대표적인데 거기 보면 일반적으로 10,000원이지만 재산분할할 때는 이게 바뀐 거죠. 민사소송법 인지법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한다. 다만 거기 단서도 중요하죠. 다류 가사소송과 병합된, 즉 위자료와 병합이 되면은 한다. 그래서 뒤에 옆에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게 바뀐 게 가나 다라 마 해서 가와 나는, 가류는 뭐 무효등 확인 소송 이런 거 있고, 나류는 이혼 소송을 나류하고, 다류는 이 돈 들어간 거, 그 다음에 나류는 우리 상대방 없는 것들 있잖아. 뭐 성년 후견이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마류는 우리 제일 대표인 게 뭐 상속재산 분할이나 재산 분할이나 그 다음에 부양료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는데, 예전에 우리 이제 아주 오래된 얘기 보면 사시에 민법 문제 이게 가류냐 나류냐 이게 지문이 하나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민사소송법에 있는 이게 가류냐 다류냐 마류냐 이걸 왜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학원 강사들이 이게 가류냐 나류냐 다류냐 이걸 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면 이제 우리 실무적으로 병합 청구할 때 그러면 돈 얼마나 내느냐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혼만 청구할 때는 뭐 나류니까 2만 원이지만, 자 만약에 대부분은 이혼하고 위자료가 섞여 있고 이혼하고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섞여 있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가 줄을 쳐놨죠. 이제 위에 건 전거니까 2016년 7월 1일부터 이제 이게 바뀌었는데, 접수되었다면 수수료는 32만 7천 원 해가지고, 이게 어떤 사안이냐면 그 위에 사안 있죠. 자, 재판상 이혼 청구하면서 5천만 원 위자료고 그 다음에 그 1억 원의 재산분할, 이런 사안은 이런 거죠. 이랬을 때 그 줄친 거 보면 그 이제 위자료 청구는 5천만 원과 그 다음에 그 재산분할 청구권, 자 1억 원 합친 그 1억 5천만 원에 대한 수수료 해가지고 이것과 그 다음에 이혼 위자료 청구수를 2만 원에 이제 다액인 쪽이 해가지고 32만 7,500원 나온다 그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좀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이 가사에서 볼 건, 가사에서는 다 인지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수수료가 있고 예외적으로 돈 나오는 것만 약간 변형해서 그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저 어제 올려놨는데 우리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 이제 확인의 소송도 가능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때 인지를 맨 처음에 할 때는 우리 입법 예고할 때는 30분의 1로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좀 너무 적다 해가지고 이게 10분의 1로, 그래서 여기 보면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 가액의 10분의 1로 한다 해가지고 10분의 1로 됐죠. 우리 그 보면 10분의 1짜리가 하나 있어요. 혹시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인수 청구가 10분의 1이에요. 인수 청구. 제가 뭐 한두 개 있던 것 같은데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 이제 네가 가져가라, 이게 인수 청구 있잖아요. 뭐 부동산 인수 청구든 자동차 인수 청구든 네가 가져가라고 할 때 이게 10분의 1이고, 뭐가 또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500페이지짜리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바뀌어진 게 바로 이 가사가 하나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책이 2015년도에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얘는 2016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그 하나 바뀐 거죠. 그 다음 페이지 이제 그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좀 헷갈리는 게 그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그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뭐가 있냐면 이 채무 부존재 소송을 그 아까 프린트가 3장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장에 보면 우리가 잘 틀리는 거게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속가를 계산하는, 인지를 계산하는 게 약간 틀리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 크게 보면 거기 128페이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채무액이 특정된 경우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채무액이 특정되지 않은 것, 이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지에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이 책을 그대로 복사한 거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우리가 첫 번째로 보면 이 청구 취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속가가 달라져요. 자, 그래서 이 채무액이 특정된 경우 보면 동그라미 이름 보세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자 2014년 8월 1일자 1,000만 원의 금전 소비대차에 기한 뭐 차익보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이 밑에 세 번째 줄 보면 소가가 1,000만 원인 거 다툼이 없잖아요.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채무액이 특정되지 않은 거 해가지고 청구 취지의 채무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고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다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보험회사 할 때 매달 며칠 어디서 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보험회사 같은 데 할 때 이렇게 이제 별지를 써가지고 이게 채무부재를 쓰는데, 이런 것들은 그 바로 밑에 패러그래프 보면 이런 경우에는 우선 소장 접수 단계에서는 재산권상의 소로서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5천만 원으로 소가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론적으로는 그 다음에 추후 심리 도중에 이제 이게 정확히 산정이 돼야 되는데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대부분 소송은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송을 뭐 약식이나 뭐 이렇게 할 때 이 채무 부존재 같은 경우는 이 숫자가 나오면 그 부분 그 산출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이게 이 5천만 원짜리 소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상담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그 어떤 뭐 블로그 상에서 날 제명해가지고 그 억울하니까 이제 위자료로 뭐 한 200만 원 달라고 소송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뭘 원하냐면 그 위자료를 한 뭐 500만 원으로 증액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다. 뭐 그거 뭐 인지 필요 없는데.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지 더 원하는 건 제명했으니까 그걸
그 원상복구 해달라 또는 다른 이 사람이 또 뭐는 거냐면 다른 사람한테 이거 제명한 거 이거 이제 우리 사제 광고처럼 잘못했으니까 뭐 이렇게 해놔라 이런 청구치를 쓰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그 블로그 들어오는 대문에다가 이런 자기가 잘못된 걸 실어라 이런 거 그게 뭐 되고 안 되고 떠나가지고 그렇게 되면 얘가 이 속가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처음 여기 보면은 채무 부존재에서 우리 소장 쓸 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면책을 받았거나 아니면 뭐 양수금 같은 거 뭐 소멸시효 지났다고 할 때 이 액수를 특정하는 것과 특정하지 않는 건 속가가 차이가 크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어떤 변호사님이나 법무관님은 이 통신요금 뭐 10만 원, 20만 원 이런 것들을 뭐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몇 월 며칠 다 통신 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버리면 5천만 원짜리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 몇 월 며칠자 해가지고 가로 안에다가 이제 통신금 채무를 뭐 이렇게 써게 되면 그거가 속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청구 취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속가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채무 부존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그래서 눈치껏 이게 만약에 그 빚이 되게 많다 5천만 원 넘는다 그러면은 이게 채무액이 특정되지 않게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몇십만 원이나 몇백만 원뿐이 안 된다면은 정확히 그 부분을 특정시켜줘야 하는데 이걸 이제 소송 담당자들은 그 인지 같은 거 고려하지 않는데 그 제3자 입장에서는 인지를 고려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이 채무 부존재에서 채무액이 특정되게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인지가 달라진다. 이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공단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 이 청구 이의할 때 소장을 가장 많이 틀려요. 인지 계산할 때. 자, 왜 틀리게 되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보면 맨 처음에 만약에 어떤 이제 상대방이 우리 양수금이나 뭐 이렇게 대금을 청구할 때 이 금원이 있어요. 맨 처음에 채무액이 있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 이제 이 소재기 할 때까지 이렇게 이자가 있을 때 이 대부분 채무액에다 이제 소장을 쓰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채무액이 만약에 100만 원이고 이때까지 뭐 이자가 있다면 어떤 분들은 이 100만 원 및 뭐 이에 대해서 뭐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뭐 약정이주 그 다음에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뭐 법정이자 이렇게 쓰는 분이 있고 어떤 이제 금융기관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이 소재기까지의 원리금을 전부 다 합산해서 그래서 원리금 및 이중 원금에 대해서 이제 이자를 계산하는 거죠. 왜냐면 복리는 받을 수 없으니까. 자,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는 방식은 이 방식은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자, 첫 번째일 때 인지는 얼마야? 첫 번째일 때 인지는 얘 원금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자, 두 번째일 때 인지는 얼마야? 두 번째 이렇게 소장 쓸 때 이 인지는 뭐냐면 이 원리금 중에서 원금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민사소송법에는 그게 있죠. 과손유비 해가지고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비용은 그 인지 산정할 때 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금을 소재기까지 원리금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만약에 이자가 뭐 50만 원 해가지고 150만 원 및 이에 대해서 이중 100만 원에 대해 이자 이렇게 할 때도 이걸 그 속가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원금인 100만 원이 속가가 되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단체에서는 틀리지 않아요. 왜냐면 그걸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냐면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게 소멸시효 지났다든지 뭐 면책을 받았다 해서 양수금 이렇게 양수나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제 청구 이의소송을 하잖아요. 청구 이의소송할 때 이런 경우에는 자, 어떻게 들어오냐면 이 사람들이 이만큼을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게 집행을 들어와가지고 들어오잖아. 또는 이 판결 가지고 이렇게 왔을 때 우리 청구 이의소송할 때 이 부분을 틀리는 거예요. 자, 왜 틀리냐면 그 세 번째 페이지 보세요. 세 번째 페이지 보면 속가의 청구 이의소송의 속가 제가 줄을 쳐놨죠. 주된 청구 및 부대 청구에 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 부대 청구 부분은 소송 목적의 값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우리는 무조건 여기 뭉뚱그리 금액을 전부 다 속가로 인정해가지고 청구 이의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많이 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감사에 지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걸 누가 먼저 잡아줘야 되냐면 접수 단계에서 잡아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접수 단계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그냥 계속 그냥 도장만 찍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산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우리가 보면 청구 이의 소송이나 뭐 이렇게 양수금 얘기가 들어왔을 때 여기 보면 대부분 금융기관에서는 원리금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청구 취지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은 청구 취지를 보면 되거나 또는 1심 기록을 보면 얘가 인지 얼마나 했냐고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맨 처음에 스타트할 때는 잘 틀리지 않는데 이 방어할 때 이 금액을 전체로 합산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청구 이해할 때 미스가 대부분 많아요. 왜냐면 이제 주임들은 잘 뭐 그걸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서 우리 공단에서 가장 이게 한번 미스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인지 환급을 해야 되고 또 돈 돌려달라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양수금이나 이렇게 면책하게 이런 거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주된 청구와 부대 청구했을 때 부대 청구 부분은 효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금 어디에 보냐면 다시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보냐면 이 박스 오른쪽에 보면 비용 중에서 재판 비용 중에서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지가 대부분 법원에 낸 비용이니까 뭐 거의 맞을 텐데 틀리는 놈들이 가사는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고 뭐 채무 부전제나 이 청구 이의에서 미스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계산할 때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아까 왜 그러냐면 그렇게 했죠. 당사자가 낸 거고 법정에 의해서 법률 중에서 낼 비용 중에 어떤 게 기준이었어? 적은 거.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 특히 우리 공단에서는 이 청구 이의 소송이 많이 미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충 프린트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9페이지 이제 원래 책 주교재 9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9페이지 보시면 이제 저도 잠깐 제 영상 봤는데 너무 쫓기듯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원래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게 한번 스타트를 하게 되면 이걸 8번 안에 끝내야 된다 이런 감각관념이 생겨요. 그래서 자 9페이지 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 어디 할 거냐면 증인 감정에 대한 일당 여기 습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표를 보세요. 항상 표를 보는 습관을 길러야 나중에 한 번에 볼 수 있는데 1페이지짜리 표를 보시면 지금 이제 재판 비용 중에서 이제 법원에 내는 이제 민사 예납금 해가지고 증인 감정인 등에 대한 일당 여기 숙박료를 보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 이 증인이나 감정인에 대한 일당료, 숙박료 이게 문제가 되는 건 크게 이게 많지 않아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이게 그 밑에 보면 그 재판의 비용 해가지고 당사자 등의 길 출석 비용을 보세요. 그 1페이지에 보시면 1페이지 보면 당사자 등 길 출석 비용에 보면 가로 옆에 보면 있죠. 증인 감정인의 경우와 같은 얘기여가지고 여기 있는 액수를 그대로 당사자 액수에다가 그대로 준용하기 때문에 이 액수를 보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를 보고 있냐면 우리 증인 부를 때 법원에다 예납을 하잖아. 또 감정인한테 할 때 예납을 하는데 자, 그 부분을 보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9페이지 넘어가가지고 자 10페이지 보시면 우리 이제 이건 표를 어디서 봤냐면 그 표가 몇 페이지에 있었죠? 21페이지. 21페이지에 표가 있었잖아. 그래서 21페이지 표에 보시면 자, 이 왼쪽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는 증인여비 개정표고 오른쪽은 이제 좀 오래된 거 의정부 지방법이 2014년 거라서 지금은 많이 업데이트 됐겠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 내규라고 해서 이제 달라보기 전까지 잘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자 10페이지 보면 우리가 볼 건 뭐냐면 뭐 증인 감정인 이용이 필요 없고 그 11페이지 보시면 우선 첫 번째 1당이 나오죠. 그래서 표를 보세요. 21페이지 표에 보면 1당이 나오죠. 1당은 대부분 뭐 5만 원 내지 뭐 멀리 있으면 뭐 10만 원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12페이지 보세요. 자 12페이지 보시면 2, 4, 6 여섯 번째 줄만 쳐놓으시면 그 최고액은 매년 대법관 회의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참고로 자 대법관 회의에서 2015년도에 적용되는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의 일당은 5만 원 이내로 했다 해서 다 5만 원 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게 뭐 증액이 뭐 작년 거로까지 봤을 때 아직 5만 원으로 이게 바뀌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일당이 5만 원이구나. 또는 이제 아주 먼 데에 있으면은 그 중앙법원까지 보시면 좀 많죠. 그래서 그게 지역이 너무 멀면 되는데 그래서 5만 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증인의 일당 여기서 우리가 뭐
볼 필요 없고. 자, 여기 보시면 13페이지 보시면 여비라고 있죠. 여비로 보시면 뭐 우리가 볼 건 뭐냐면 그 14페이지도 여비가 있죠. 여비의 범위. 그다음에 15페이지 여비 해가지고. 자, 그래서 15페이지까지 나온 건 여비죠. 이 내용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표를 한번 보세요. 표 얼마 돼 있어? 표가 보면 왼쪽에 보면 서울시에는 운임이 3,400원 돼 있고 뭐 세종에서는 그래서 이게 서울일 중앙일 때 요 여비를 만들어 놓은 건데 자 만약에 다른 증명을 못하면 이 기준을 쓰는 거예요. 이 기준을. 근데 만약에 다른 걸 증명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떤 사안이 있었냐면 다른 이제 여기 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9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보충 프린트 9페이지를 보는 거예요. 9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 어떤 법무사님이 이제 다른 이제 소송경 확정 신청한 거 제가 또 봤는데 거기 보면 자 법무사 보시는 거 넘어가고 자 1비를 보시면 1비에 보면 저 이게 그 각 5만 원씩 써 있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교통비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분은 그 KTX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 그 요금 이분은 요금했는데 영수증을 제출했죠. 영수증. 자 그래서 있는데 잘 보면 그 이분은 지금 1비를 5만 원 삼았잖아요. 자 만약에 이 금액 아까 그 표를 한번 보세요. 표를 한번 보시면 이 표가 아까 그 만약에 이분이 어디서 왔어요? KTX에서 왔으니까 아마 서울보다 더 멀리서 왔겠죠. 그래서 1비가 아마 만약에 부산이랑 막 얼마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21페이지 보시면 아까 부산이랑 얼마인지 아세요? 10만 원에 돼 있죠. 10만 원. 그 일비 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 21페이지 표. 그래서 일비가 다 5만 원 아니고 보통은 5만 원인데 근데 그 멀면 예를 들어 이런 기준까지 그래서 뭐 보통은 5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 보면 이 교통비라는 게 실비를 우리가 영수증 있으면 그걸 주겠다. 왜냐면 이제 물론 여기 보시면 1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그 뭐 이렇게 이제 제한 규정 있는데 이런 걸 우리 공단 여비 규정도 잘 모르는 굳이 이런 것까지 필요 없고 그냥 그 증명할 수 있으면 그 비용을 하고 증명할 수 없으면 이제 법이 이렇게 딱 정해진 요금만 준다.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지 이런 걸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16페이지 보세요. 식비.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우리 표에 보면 21페이지 보면 식비가 얼마 돼 있어요. 그래서 2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과연 식비를 언제 주고 언제 안 주느냐 이런 게 되게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거기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 16페이지 보세요. 교재 거기 보면 이렇게 있죠. 자 식비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나 지급한다. 그래서 결국 법원 마음이죠. 그래서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국내 여비에 포함된 식비는 2만 원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준은 저도 아직 몰라다녔어요. 그래서 어떤 어떤 경우에는 일부 인정해 주는 것 같긴 한데 왜냐면 대부분 우리 소송 비용 신청할 때 식비를 써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자, 그래서 결국엔 표를 한번 다시 보세요. 21페이지 보충교재 표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21페이지 표에서 일당 여비 식비라는 게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가 보면 세 개가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항상 따라다니는 거라서 그래서 대부분 청구할 때는 이 세 개를 다 청구를 해서. 근데 우리가 보면 이 세 개를 전부 다 놓치고 있는 거야. 왜냐면 이게 당사자의 비용에 그대로 준용이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어디에 걸렸냐면 거기 그다음 그 주교재 16페이지 보세요. 그다음에 이번에 할 건 뭐 숙박비. 근데 숙박비까지 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주 진짜 섬에서 왔다거나 이런 경우 말고는 굉장히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보시면 자 교재 보세요. 감정 등에 대한 특별 요금해가지고 자 감정 통역 번역에 관한 특별 요금은 소송 비용에 포함되고 당연히 그 범위는 그 한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감정이나 통역이나 번역할 때 돈을 내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18페이지부터 보시면 뭐 감정료 해가지고 이런 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낼 필요가 없는 게 그 감정 신청은 법원에서 얼마 연합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 비용 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볼 건 20페이지 정도 보시면 그 라번에 보면 자 4번에 보면 문서 감정도 있고 그 다음에 기본 문서 감정은 기본적으로 한 30만 원 되고 그 다음에 라번 보면 신차 감정 있는데 거기다가 이 책이 2017년 5월 1일 날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표시를 하나 해주세요. 그래서
신차 감정 옆에다 2017년 5월 1일 날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은 옛날에는 20만 원인데 이게 지금 그 40만 원 올랐고 30만 원, 60만 원 해가지고 한 100% 인상이 됐어. 그래서 어제도 한 번 했는데 이 신체 감정 이건 법원에 내는 거고 일단 병원에 낼 때는 비용이 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은 이것보다 더 비싸요. 신체 감정 비용은 이거보다 더 비싸고, 자 이건 일부에 해당되는 거고 이것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공사비 감정이나 통역 이런 것들은 그 22페이지까지 올라와가지고 이건 법원에서 내라는 돈 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라번 보면 법원 밖에서 증거조사하는데 비용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것도 법원에서 산정한 거고, 이걸 어디까지 하냐면 그 쭉 필요한 게 그 26페이지까지 오시는데, 중요한 건 법원에서 이게 밖으로 그 법원 밖으로 증거조사를 나가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냐 이렇게 봤는데, 그 어떤 법원 어떤 관계자분이 이런 얘기를 딱 많이 하더라고요. 이 돈이 안 된다. 이 너무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들이 나가는 거 싫어한다고. 왜냐면 하루 잠도 온종일 까먹고 이게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굳이 안 나간다. 뭐 그거 말고, 그다음 26페이지 보시면 자 송달료, 운반비, 공고비 이어가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내는 건 대부분 송달료죠. 그래서 여기서도 쭉 넘어가면 그 우리가 보시면 자 31페이지까지 넘어가시면 이제 우리가 이 실무에서 내는 건 30페이지 보시면 사실조사 촉탁비용 해가지고 뭐 2,000원인가 내는 거 있잖아요. 이 정도 내는 거 우리 사실조사할 때 비용 지금 예전에 2,000원인데 지금 언제 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조금 많이 물어보는 게 6번이에요. 양가로 6번 보면 변론의 속기 녹음에 드는 비용 해가지고 여기 보면 그 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이 뭐 필요한 경우 발생한다. 이런 비용은 당사자 신청액은 직권액 소송 비용 포함된다. 근데 일반적으로 변론의 속기 녹음을 신청하는 경우는 뭐 인지등 외에 속기 녹음이 필요한 비용을 별도로 받는 것은 아니다. 해가지고 뭐 재판장이 특히 할 때는 연합해야 되는데, 지금은 웬만한 거 의뢰가 희망하면 녹음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간단히 넘어온 게 뭐냐면 이 비용은 그 표를 한번 보세요. 표를 보셔가지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비용이기 때문에 쭉 넘어온 거야. 그래서 거기 1페이지 표를 보시면 지금 어디 오고 있냐면 지금 민사 예납금 중에서 증인 감정인 일당료비 숙박료 있죠. 그래서 일당은 보통 5만 원이고 여비도 한걸 쓰고 숙박료 있고, 그 다음에 감정예비나 특별요금이 법원에 내라면 내고, 그 다음에 송달료 정도 있다. 이 정도가 전부 다예요. 뭐 이렇게 깊이 생각할 필요 없으시고, 자 중요한 건 31페이지부터 있는 이제 당사자 비용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 당사자 비용은 네 가지가 이렇게 표를 보면 이렇게 있죠. 서기료, 관청 등으로부터 서류 발급 비용, 제출 비용, 당사자 기일 출석 비용, 이 네 가지뿐이 없는 거야. 첫 번째 보면 자 서기료가 있죠. 즉 뭐냐면 내가 서면에 써도 될 거 아니에요. 이 비용.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32페이지에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줄을 치세요. 자 제출 의무가 정해져 있는 한 법원에 제출한 원본뿐만 아니라 부본 4분에 의해서 서기로 인정된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고, 그 뒤에 진술되지 아니한 준비 서면이나 채택되지 아니한 서증의 사본이나 각하된 증거 신청의 신청서 등은 당해 사건의 자료로 된 것이 아니고 서기료가 인정되지 않고, 그 다음에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고 단지 직권발동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서류, 이런 것들은 서기료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정도, 이론적으로 이 정도고, 이걸 딱 골라내는 건 되게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이런 게 나와. 자 우리가 알아둘 건 뭐냐면 32페이지 가로 밑에 비용에 해가지고 자 이렇게 했죠. 일면마다 250원 거기다 표를 해놓는 거. 내가 어제 한 번 했었죠. 당사자들이 서류 한 장 쓰는 건 한 장에 250원이라고.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보면 도면의 작성료는 그 정밀도에 따라서 한 장당 250원 내지 1,000원이다. 왜냐면 우리 도면이라는 게 임차권 등기나 이렇게 뭐 할 때 보면 일부분일 때 도면을 그리잖아. 그래서 이 임차권 등기할 때 도면 나오는데 이게 법무사가 그리면 몇만 원이고 일반인 그리면 250에서 1,000원 이 사이거든요. 자,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자 나머지 것들은 그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우리 보면 그 32페이지에서 알 건 뭐예요? 일반인들이 서류 작성에 제출하면 250원이구나. 자, 이게 그냥 상식. 우리 이걸 청구하는 사람이 있겠어 없겠 했는데, 자, 있더라고요.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근데 250원이다.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이 옛날 법에는 이 몇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환산하는 게 어려운 거지. 자, 그다음에 33페이지 보시면 자, 나번은 뭐라고 돼 있어? 관청 등으로부터 서류 발급 비용이죠. 엄청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 보면
자, 예를 들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세요. 자, 이러한 비용이 인정된 예로서는 자, 법정 대리인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제출되는 재적 등초본. 그래서 재적 등본 초본할 때 돈 들어 안 들어요? 돈 들어 안 들어? 자, 드는 경우도 있고 안 드는 경우도 있어요. 인터넷 뜰 때 안 들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가서 뜰 때는 돈 들고. 그래서 들을 때도 안 들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가족관계 등록부 등록사항명, 그 다음에 법인 등기부. 자,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얘는 돈 들죠. 그 다음에 자, 소가 산정 자료에서 제출하는 토지대장이나 개별 공시지가 이런 것들도 인터넷 뜰 때는 뭐 돈 드는 안 되는 이거 까먹었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비용은 아주 미미하잖아요. 그래서 그 34페이지 보세요. 이런 비용들은 자, 서류 발급을 위해서 들어간 비용은 당연히 소송 비용으로 산정이 되겠죠. 이게 상식인 거고. 자, 중요한 건 나번이에요. 나번 보면 이런 거 있죠. 서류 발급을 위해서 만약에 내가 동사무소 갔다. 그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됐죠. 서류 발급을 위해서 지출된 여비는 실비에게 의한다. 다만 대부분 자, 우편으로 신청을 발급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저 등기 우편 요금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발급받는 경우에는 여비를 따로 인정을 내놨는다. 그래서 뭐 되게 거의 없거나 등기 우편 요금 이 정도 순이라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답원 보세요. 답원 제출 비용 해가지고 우리 소자를 써가지고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도 있고 당사자가 직접 걸어가서 제출할 수도 있잖아요. 이걸 바로 제출 비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법무사가 오면 3만 원인데 자, 우리 보면 자, 여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이런 제출 비용은 35페이지 세 번째 줄 답만 보시죠. 자, 제출 비용은 이론적으로는 실비, 예를 들어서 내가 제주도에서 와서 서울중앙지검에 돈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너무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 있죠. 실제로 서류를 직접 지참하여 제출하는지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는지 여부를 불구하고 이게 중요하죠. 일률적으로 등기 우편 요금으로 주겠다. 그래서 아까 표를 보세요. 자, 아까 서기료 같은 경우는 1년마다 250원이고 그 다음에 관청 등록부터 발급 비용도 뭐 할 수 있는데 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건 제출 비용이죠. 거기 제출 비용 뭐라고 해서 등기 우편 요금을 한다는 게 바로 여기죠. 그래서 내가 직접 발로 걸어서 제출했느냐 이거 상관없이 그냥 그 등기 우편 요금만 주겠다 그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한 개 더 나왔으니까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자, 내일 또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어디 있다.